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여성들은 한 번쯤은 신데렐라가 되는 꿈을 꾸죠. 그런데 여기 진짜 동화에서나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으로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을 때 호주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메리 도널드슨은 한 술집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가 바로 운명의 상대임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일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호주의 평범한 여성과 덴마크 왕위 계승자와의 만남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프레데리크 왕세자와 메리 도널드슨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올림픽이 맺어준 사랑. 시드니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스포츠 열기로 가득했던 2000년 9월, 덴마크 왕실의 프레드리크 왕세자는 요트팀의 올림픽 국가대표로 운동선수들의 희망과도 같은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였던 프레데리크 또한 시드니 올림픽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취해 있었고, 같이 온 동료들과 함께 밤마다 술을 마시며 청춘을 즐겼죠. 그런데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꼭 만나게 되는 걸까요? 어느 날 프레데리크가 자주 가는 술집에 호주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메리 도널드슨이 친구들과 그 술집으로 함께 놀러가게 되고 우연히 그와 합석하게 됩니다. 도널드슨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그녀의 솔직하고 거침없는 성격에 크게 매력을 느낀 프레데리크는 그 자리에서 박력있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요. 도널드슨 또한 휴그랜트를 닮은 잘생긴 외모에 매너까지 좋은 프레데리크의 호감을 갖고 올림픽에 참가한 평범한 선수인 줄만 알았던 그를 위해 시드니 명소를 구경시켜주면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프레데리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덴마크 왕세자임을 밝히게 되죠. 왕조와 평민 사이였지만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긴 이들은 친하게 지내자고 약속을 하고 올림픽이 끝나자 아쉬운 작별을 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올림픽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자신의 일에 열중하면서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했고, 그 결과 우정을 넘어 사랑까지 키워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를 두고 덴마크 언론에서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의 만남은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터넷이 없었다면 우린 한순간의 좋은 만남으로 끝났을 것이다. 장거리 연애,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라며 도널드슨은 자신의 힘든 속내를 털어놓았죠. 덴마크 왕세자가 호주의 타스마니아 섬 출신인 자신에게 올림픽 분위기에 들떠서 즉흥적으로 사귀자 했다는 둥, 바람둥이 왕자의 생각 없는 행동이었다는 둥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면서 그녀 또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문들은 이들의 사랑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자주 연락하지만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던 프레데리크는 메리 도널드슨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아주 정중하게 왕실 전통 양식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그녀의 아버지인 존 도널드슨은 신기하게도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프레데리크의 정성스러운 편지에 감동을 받은 존 도널드슨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종이를 구해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과 함께 내 딸을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어달라고 답장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또한 1997년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은 그녀가 그 충격으로 오랫동안 상심해 있었는데 프레데리크를 만나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가 왕세자이던 아니던 상당히 고마웠을 것 같네요. 이런 프레데리크의 진심 어린 행동들 덕분에 한동안 그를 의심했던 호주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프레데리크의 진심을 알아주게 되죠. 게다가 그는 유럽에서도 소문난 신사일 뿐만 아니라 요트 국가대표 선수가 될 정도로 건실한 청년이었고, 배우 휴그랜트를 닮은 미남이어서 이들의 결혼은 호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열렬한 반응과는 달리 덴마크 왕실에서의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요. 왕실의 어른들은 호주 시골 출신의 평민을 덴마크 왕실 후계자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녀를 극비리에 만난 왕실 인사들은
그 만남을 확인하는 언론의 요청에 침묵이 아닌 부정으로 일관했을 정도로 반대가 심했는데요. 그러나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2003년 9월 두 사람의 약혼을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왕실 대변인을 통해 덴마크 왕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녀를 왕세자비로 받아들였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교제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실과는 달리 덴마크 국민들은 처음부터 평민 출신의 도널드슨을 뜨겁게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케이티 미들턴, 일본의 마사코 왕비처럼 평민 출신의 왕세자비로서 그녀 또한 국민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봅니다. 현대파 신데렐라?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교제에 들어간 두 사람. 이후 도널드슨은 코펜하겐으로 와서 본격적인 왕세자비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가 차기 왕세자비라고 해서 처음부터 삐까뻔쩍한 좋은 집에서 살았을 것 같지만 실은 코펜하겐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덴마크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죠. 그녀의 작은 집과는 달리 왕세자의 수업은 특별팀이 구성되어 일반 상식과 왕실의 교양은 물론이고 화장, 패션, 식사 에티켓 등을 다시 배울 정도로 빡빡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자유롭게 살다 온 그녀가 빡빡한 수업에 지칠 때마다 그녀의 로맨틱한 지원군인 프레데리크가 직접 역사의 현장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승마, 요트 등의 스포츠를 함께 즐기며 그녀를 위해 많은 배려와 사랑으로 도널드슨의 옆을 지키게 되죠. 그러던 2004년 5월 24일 덴마크의 왕세자 프레데리크와 호주의 시골 삼처녀 메리 도널드슨은 전세계 왕실에서 모인 하객들의 축하 속에 수도 코펜하겐의 한 성당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혹자들은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가 완성되었다며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덴마크,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동화 같은 사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이들은 아들 둘, 딸 둘을 낳으며 아직도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인고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덴마크의 왕실의 모습이 많이 궁금해지네요. 스물탱이! 한 언론사의 기자는 메리 도널드슨에게 왕세자비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었는데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선기관의 일원으로 일할 계획이다. 프레데리크도 동의한 일이지만 그건 모든 왕실과 부유한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의무이다. 사랑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해 많은 이들의 호감을 샀죠. 현재 덴마크 왕실은 마르그레테 여왕의 현명한 지도력으로 최근 왕실에 대한 지지도가 80% 수준이나 될 정도로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프레데리크와 메리 도널드슨 또한 마르그레테 여왕의 뒤를 이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